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이네요. 어제인가요? 그제부터 날씨가 완전히는 아니고 살짝 가을인 느낌처럼 좀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면 우리 학생들 벌써 이제 방학도 끝난 학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뭐 방학인 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그제 그 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왜 고3들 상담해 주잖아요. 근데 상담을 이제 다각적인 면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매우 답답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지? 아니 이미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갈 아이, 학생부 종합 갈 아이, 수능으로 갈 아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모든 아이들에게 다 자기소개서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뭐 교과로 갈 학생 또는 수능으로 갈 학생조차도 다 그 자소서를 쓰게 하고 또 그렇게 쓰게 하는데 이제 또 멀리서 또 초청자가 있고 여러 강사들이 있겠죠. 밤마다 들어가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소서를 쓰게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소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에서 보려고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다. 같은 거다. 즉 아이가 인성이 있느냐, 또 학업 역량이 있느냐, 전공 적합성이 있느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그 1번 문항이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자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대학에 진학해 수학할 능력이 있느냐,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역량이 있느냐, 지적 동기와 학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어떠냐,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은 어떠냐, 목표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의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에서 보입니다. 이 자소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는 1, 2, 3학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1, 2, 3, 4번 안에 그런 역량이 다 녹아지게 쓰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당락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태반이. 아닌 아이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태반은 이미 98%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역전을 한다는 말은 그건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2%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98%는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사항에서 평가가 끝납니다. 단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늘상 얘기하고 있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량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기록은 되어 있지만 미진했던 것, 또 선생님은 너무 단순하게 나를 평가했던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내가 그때 그 의미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었고 이런 문제에
문제의 발견이죠. 문제의 발견점이 있어서 내가 독서를 했고 그 독서가 결국 나를 이만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모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알 겁니다. 뭐냐면 글을 읽다 보면 이 아이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짜가다 가짜다, 짜가 가짜 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한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학교생활기록부 1번을 썼는데 내가 정말 이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거 매우 괜찮네. 그런데 이런 진정성은 어디서 오냐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사항과 아이의 글 쓰는 능력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는 허접한데 자기소개서가 매우 뛰어나게 적혀져 있다? 믿어지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학교가 아예 안 적어주는 학교다. 그런 학교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설령 그런 학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나왔다는,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보는데 뛰어나도 너무 뛰어나. 근데 학교생활기록부가 허접해. 이건 가짜인 거죠. 그죠? 첫째, 학교생활기록부가 허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뽑아지지 않고요. 이 아이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거는 꼭 봐야 돼. 그래놓고 이제 선별을 해놨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니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3명이 보는 거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류는 정말로 많이 오잖아요. 대수 보면 20대 1, 30대 1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문항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문제의 발견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 내가 책을 읽었다, 질문을 했다, 또 그것을 동료하고 어떻게 풀어갔다, 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떻게,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업 역량이라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공에 대해서 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호기심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 가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과에서 찾았으면 교과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게 교과서에서는 너무 짧으니까 내가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했다든지, 그런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해서 무엇을 찾아내서 무엇을 대안 제시를 했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면 좋은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자기소개서 2번은 이번의 그 문항은 뭐냐면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세계 일회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교내 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성장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 아이가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정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가끔 자기 수능 공부도 해야 된다, 또는 또 내신도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고3 때 아예 활동을 안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1, 2학년 때는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성장 정도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안 한 애가 그저 무조건 떨어지냐 이런 건 아닌데, 봉사활동 시간이 그나마 그래도 몇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략 뭐, 그죠? 16, 20시간 정도는, 해야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3이라 바쁜 거는 입학사정관도 알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식도 키워봤을 테니까요. 또 자기도 경험을 해본 바가 있고, 그러니까 고3이 바쁘다는 건 알겠어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도 그랬겠지만 또 하나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학년까지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이 진로 선택에 미친 영향이죠. 교내 활동에서 그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 아이들이 65% 정도가 이제 자신의 꿈이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가면 오히려 사실 이 진로 조사를 보면 그 중학교 때까지 70%까지는 자기의 꿈이 있다고 했다가 고등학교 가면 오히려 떨어지는 65%, 67% 뭐 요 사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진로가 이게 더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거죠. 이유는 성적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자꾸 더 축소해지는 거죠, 아이가. 그런 면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꾼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로 선택에 미친 영향 정도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의 정도. 자기주도성은 매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대학들에서, 이것은 서울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성은 모든 대학이 원한다 그랬죠? 또 하나 모든 대학이 원하는 게 있고, 모든 대학이 관심 깊게 보고, 또 모든 대학이 평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영역이 자기주도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주도성은 매우 필요한 건데, 자기주도성을 얘는 학원 안 다니니까 공부 열심히 혼자서 잘했어요. 이것도 자기주도성에 포함될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성적 1등급 나왔다. 이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또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혼자서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한 너만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자기주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리더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꼭 자기가 회장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능력들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면, 또는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진하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이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이제 그것을 좀 더 넣는 거죠. 또 하나, 전공 관련 활동의 우수성 및 우수성, 지속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근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면 각 그 활동들, 창체 활동을 보면 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끔은 이제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전혀 별개의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살짝 미진했던 것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밀어넣는 거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역전이 가능하다면 바로 지금 제가 묘사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자소서를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지, 글의 수려함이나 화려함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1번 문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경우이든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혀 또 다른 사항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개인 대 개인은 봐줄 수가 있지만 평가자는 다양한 학생들, 다양하고 정말 여러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없는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가자는 그런 개인이 물론 나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1대1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로 많은 서류를 보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유지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공 관련 활동의 우수성, 지속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기록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평가들은 세특사항에서 미진한 부분도 제가 지금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학교생활 기록부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오히려 자소서에만 몰빵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고3이라면 지금 고등학교 고3이라면 어찌됐건 평가의 기본은 학교생활 기록부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더 찾아봐라.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라.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대충은 아니까 써보는 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거지만 학교생활 기록부가 다 써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공에 적합한 자신의 강점, 경험의 인식 정도인데요. 이게 전공이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고 물리학과 하면 관련된 것들도 있겠지만 관련된 활동에서 나의 경영학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경영학과라고 해도 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할 때 경영학과가 나 전공이 경영학과고 내가 CEO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난 전공이 경영학과면서 나는 뭐 경제학자가 될 거라든지 또는 경영학자가 될 거라든지 내가 교수가 될 거야든지 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필요로 하는 역량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될 거고 이 학생은 CEO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CEO가 갖춰야 되는 능력과 이 교수가 갖춰야 되는 능력은 다르죠. 이 교수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 탐구열이 훨씬 더 강해야 되는 거고 CEO가 되려고 하면 활동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평가가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로 희망사항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또 진로 활동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소서를 볼 때, 그러니까 학생부를 볼 때 창체 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학교에서 무슨 활동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나열해 놓는 것도 나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세특사항이나 행특사항이나 또 자기소개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사항들을 보면 학생부에서 보려면 창의적 체험활동, 세특사항, 수상경력, 독서활동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활동 사항은 자소서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도록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활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이든 거의 다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세특사항하고도 관계가 있고 창체활동에도 관계가 있고 또 자기소개서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인데요. 3번 문항은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가자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지원자의 내적인 변화, 지원자의 상황 대처 능력, 지원자의 공동체 의식, 지원자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갈등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을 보게 되는데
이 학생부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 써 있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 다음에 창체 활동상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뭐 한 문장 내지는 한 문장의 한 단락에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은 그때 정말로 한 단락에서 또는 한 문장에서 표현했지만 내가 그때 느끼고 배웠던 것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죠. 다만 이렇게 기록해 주면 재밌는 현상은 이 아이가 1학년 때 겪었다 또는 2학년 때 겪었다라고 하면 3학년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 달라진 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로 좋다는 의미는 그런 거를 엿볼 수 있을 때 완전 그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감동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고 또 그런 갈등 관리나 또는 친구들의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해 주면, 그죠? 학생부 기록을 전제로 한 겁니다. 기록을 전제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이 아이가 바라보는 사회, 이 아이가 바라보는 관계, 이 아이가 바라보는 능력들, 역량 정도가 보이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살짝 뻥은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죠? 너무 가감없이만 하니까 약간의 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뻥이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거라고 하면 납득이 될 만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3번 사항을 정리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사항인데요. 4번 사항은 대학마다 문항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보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학업 계획 등을 묻는 자율 문항이죠. 대학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학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가천대는 1번 문항 자기들은 없앴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과 3번 문항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뭐 제가 그렇게 1번 문항은 애들이 적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른 거에서 평가할 수 있으니 2번, 3번 문항으로 좀 평가를 하겠다. 또는 어디죠? 그 한양대하고 숙명여대 학교 추천인가? 아니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숙명여대 전체는 아니고 어떤 전형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 한양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없이도 사실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요게 내가 설명이 미진했다. 난 이것만큼은 조금 더 내가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의 평가는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일단 거의 평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끝나고 이걸 아예 안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전체 퍼센테이지를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교한 건 아닌데 대략 제가 판단하기에는 98%는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당락이 결정되어 있는 거다.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그 문항에서 원하고 있는 것, 아까 평가자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을 매우 진정성 있게 적어달라. 다만 여기에서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의 문장을 보면 아이들의 수준이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수준은 문장에서 그러면 이 제3자가 썼어요. 제3자가 써줬어. 그래서 문장이 정말 기똥차요. 뭐죠? 그 글빨이라고 표현하죠. 글빨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글빨이면
학교생활 기록부도요, 그렇게 허접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빵빵해야 자기소개서도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 수준이니까. 근데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자기소개서에서 가져왔다 한들 그게 느끼겠어요.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학생의 힘으로 적었어요. 고민했습니다. 한 번 적고 2번 적고 그래서 10번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여러 사람이 해줌으로써 정말로 완전한 자기소개서가 정말 끝내주는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가 형편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얘가 뭔가가 부족해. 이럴 때 자기소개서가 빛을 발하는 거지. 학교생활 기록부와 전혀 동떨어지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번 문항에 보면 아까처럼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하게 된 동기와 노력한 과정, 학업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전공에 대한 이해 정도, 진로 탐색을 하며 지원자가 성장한 부분, 선택한 학교의 인재상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전공에 관한 열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목표 수준, 전공이 진로 희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꿈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각 학교에서 뭐 정말 지나치게 몰빵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잘 쓰는 건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생활 기록부 그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생부의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이 있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다 포기하고 이미 얘는 수능으로 가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소개서를 그냥 막 작성하게 하고 얘는 이미 떨어져. 이미 얘는 교과 말고는 갈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유행이 있을 것 같잖아요. 유행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세거든요. 그래서 유행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3년간의 평가를 받고 가는 건데 그 3년간에 정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의 있는 행동을 다 기록해 주었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을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수단인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든지 또 하나는 그 자기소개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는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는 이 아이의 자기주도성이 평가가 불가능했어. 그런 거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가 상위권 대학에서 보이지는 않고요. 중하위권 대학부터는 살짝 그런 학생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주도성이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자기소개서에서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면, 이 지원자의 새로운 면을 보였다고 하면 일정 부분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은 거의 학교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왜 교복의 뭐 색깔을 정할 때 생활복 생활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우리 학년에 우리 반은 뭐 체육복 운동복을 뭐 무슨 색깔로 한다든지 어떤 재료에 무슨 이런 것도 보면 A 학교도 있고 B 학교도 있고 C 학교도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런 어떤 주장이 있고 그런 주장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갈등이라니 꼭 싸운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의견의 대립인 거죠. 의견의 대립일 때 그 의견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에 대한 방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살짝 이렇게 기록을 해줬는데, 그 내용으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주도성이 평가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보완제로서 자기소개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몰빵할 정도로는까지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창기에 자기소개서를 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번에 지금 확인 시간을, 아마 지금 개학한 학교의 경우에는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확인할 때 첫째 인성,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주도성, 세 번째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서와 영어 역량의 정도를 체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것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지만, 어느 경우이든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의 방식, 네 가지의 평가, 그러니까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성, 자기주도성,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독서와 영어 역량의 정도에 따라서 합불 또는 대학의 등급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번에 우리가 지원한다, 우리 아이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져다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쪽 네 가지, 뒤쪽 네 가지 얘기했죠. 이 네 가지에 맞춰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대학에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탈락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더 밑에 하위권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시고 자기소개서의 어떤 근간,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